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큰맘 먹고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를 익명의 공간에 털어놓고자 합니다. 떠벌리고 다닐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올해 30세 직장인으로 작년에 파혼이라는 안 좋은 일을 겪었거든요. 왜 파혼하게 됐는지와 예비시댁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집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고집 부려서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언젠가는 이혼했을지 모를 일이니 파혼한 걸 100번 다행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여자 나이나 외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며 직장이며 여러 조건을 보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다른 조건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사랑만 한다면 좋겠지만 저조차도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사랑만으로 선택한 건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 상대자를 정하는 조건 첫 번째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긴 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저보다 이런저런 조건을 더 따지셨고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정말로 사람 하나 괜찮으면 마음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빠지만 정말 사람 좋고 소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도 조건 따지지 않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결혼을 신중히 생각하니 처음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는 법이야.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건 인생 살면서 그리 중요치 않아. 그것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중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기댈 수 있는지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럼 답이 나오지?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런 사람 찾기가 어디 쉬워요? 물론 지금 만나는 사람은 걔 중에 참 괜찮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아빠, 아무리 사람만 보자고 막 가난한 집에 내가 시집가면 아빠 그래도 찬성할 거예요? 결혼할 사람 집안 사정도 어느 정도는 보긴 해야죠.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아빠가 말하는 건 집안이 어지간하면 되니 사람 됨됨이부터 따져보라는 거다. 민호 씨가 사람은 좋아요. 근데 저 연애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람 부모님을 뵌 적이 없거든요. 민호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집안 어른들도 다 좋은 분들이겠죠? 막상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럼 자식은 부모 거울이라고 하잖니. 아무튼 마음 먹었으면 재고 따지지 말고 일단 우리한테 얼굴부터 보여야 하지 않겠니? 결혼을 마음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막상 결혼하겠다고 하니 부모님 두 분 다 쓸데없는 거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고 예비사위 얼굴이나 빨리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비사위를 부모님께 소개했는데 제가 무남동료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두 분 다 예비사위에게 궁금한 게 엄청 많으셨는지 첫 만남 때부터 좋아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직업이며 출신 학교며 같이 찍은 사진은 부모님께 교제하면서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낯설어하지 않으셨고 거의 사위나 마찬가지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사람,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직장 생활하면서 소개로 만났고 직업은 회계사였습니다. 똑똑했고 집안도 그럭저럭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집이라고 들었어요. 제 친구도 저한테 아무나 소개해주지 않는다면서 소개받은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만나다 보니 무엇보다 동갑이다 보니 말이 잘 통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나름 유복하게 자란 가정 환경도 비슷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운 데다 집안 사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자랑 같아 뭐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친정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나름 저 사는 지역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해외 수출도 많이 하세요. 장애인도 일정 인원을 매년 채용하시고 관공서 일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는 집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늘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역시 같은 시에 사는지라 결혼하게 되면 시댁과 친정이 다 가깝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지방에 시댁이 있는 친구들 보면 명절마다 고생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양가 부모님을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챙긴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자주 들어서 그런지 예비 시댁에 인사하러 갈 때 딱히 긴장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 부모님들은 세상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결혼에 간섭을 많이 안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괜히 예비 시부모님이라고 긴장할 거 없어. 우리 부모님이 너 보기도 전에 벌써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 내가 사진도 보여드렸고 무슨 일 하는지도 얘기했어. 둘 다 적은 나이 아니니까 얼른들 인사하고 결혼 준비하라셔. 긴장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은 되는걸? 분명히 나 마음에 드신다고 한 거 맞지? 혹시 민호 씨 엄마 아들 바라기는 아니시지? 걱정 마. 우리 엄마 아들 하시는 분 아니야. 아마 우리 결혼 준비하게 되면 간섭도 안 하실걸? 맘 편히 생각하고 예의만 갖추면 돼. 처음 인사 갔을 때는 예비 시댁에 좋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음식도 정성스레 준비하셨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옷도 신경 써서 입으셨고요. 살림을 살펴만 봐도 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보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굉장히 깔끔하고 칼 같은 성격일 듯 했어요. 집안이 너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빵집을 하시는데 거의 2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같은 동네에 오래 사시다 보니 동네 남편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고요. 우리 민호랑 거의 2년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제야 보네. 내가 얼굴 한번 보자고 얼마나 우리 아들 졸랐는지 몰라. 아무튼 실제로 보니까 듣던 대로 인물 좋고 똑똑한 아가씨 같구나. 어찌 부모님은 아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다. 저희 부모님은 민호 씨 보자마자 엄청 좋아하는걸요? 저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다마다. 우리 민호가 처음 여자를 데려온 건데 당연히 예쁘고 말고. 여보, 당신도 우리 예비 며느리 마음에 쏙 들죠? 그럼 마음에 들고 말고 일단 우리 민호가 좋다는 사람인데 더 볼 것도 없지. 우리 며느리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쩐지 낯설지도 않고 어디서 본 것 같고 참 이런 게 인연인가 보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머니는 제가 중소기업 사장 딸이라는 걸 미리 아시고 계셨는지 부모님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민호가 너희 집에 다녀와서 놀랐다고 하더라. 네? 왜요? 그다지 놀랄 일은 없는데요. 아니, 네 친정아버지 말이야. 자영업하는 사장님이라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회사 대표라면서 바로 옆 동네라는데 맞니? 아, 네, 맞아요, 어머니. 아빠가 회사 대표긴 하지만 뭐 대단히 큰 회사는 아니고요. 소탈하신 편이라 그냥 회사 출근하는 날 이외에 보면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세요. 그래? 우리 아들도 그러더구나. 회사 사장 같은 포스는 없는데 나름 이름 있는 회사길래 놀랐대.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 딸이랑 결혼 약속했다니까 내가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우리 집안도 부족한 건 없는 집안이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좋은데
너희 집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 아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다. 아휴, 저희 집안 그렇게 대단한 집안 아니에요, 어머니.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긴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아들을 성에 안 차시면 어쩌나 걱정하셨다고 하시길래 저는 웃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이 집 아들을 사이로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를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되물으시면서 확인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민호가 장남이다 보니까 결혼 준비를 어째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감이 안 잡히네. 앞으로 너는 나랑 자주 봐야겠다. 그렇지? 네, 어머니. 앞으로 시간 되면 종종 찾아뵐게요. 아, 참. 요즘 결혼하는 아가씨들은 예당 같은 건 어찌하는지 모르겠구나. 우리 아들이 집을 해간다니까 뭐 반반 결혼?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한다지? 근데 나는 굳이 반반 결혼은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도 남자가 집은 해가야지. 네가 거기에 맞춰서 혼수나 예단을 해. 말 나온 김에 우리 다음번에는 같이 백화점 데이트 어떠니? 나는 아들만 둘이라 그런가. 딸 가진 엄마들이 백화점 같이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럽더구나. 어머니는 제가 예비 며느리라는 사실을 엄청 흡족해 하셨습니다. 첫인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 종종 어머니와 만나 식사도 했고 정말 소원이셨는지 저랑 백화점에 가시기도 했어요. 백화점에서 저에게 뭘 사주신다거나 한 건 없었는데 좀 당황했었던 일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명품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딸 같은 며느리와 백화점 구경하고 싶으시다길래 뭘 사실지 궁금하긴 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명품 매장을 전부 돌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가. 여기 이 브랜드에서 요즘은 예물을 다 맞춘다더라. 가만 보자. 저 반지는 600이고 시계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네. 미리 봐둬라.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잘 몰라. 나랑 미리 몇 군데 둘러보자. 내가 예물은 해주는 거니까 기화하는 거 마음에 드는 브랜드로 봐두렴. 저는 어머니가 너무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 싶어 살짝 주저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웨이팅까지 해가며 샤넬이니 루이비통이니 매장 앞에 줄을 서시더니만 매장에서 당신이 가방을 고르고 이것저것 둘러보시더군요. 예, 이것 봐라. 어떠니? 요즘은 미리 명품 가방 사두는 게 재테크라며? 잘 어울리세요, 어머니. 오늘 하나 장만하실 결심하고 오신 거 맞는 거죠? 얘는? 내가 이걸 지금 왜 사니? 미리 보려고 온 거야. 나중에 너한테 예단비로 안 받고 가방으로 받을 참이다. 기왕이면 너랑 같이 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 좋을 것 같아서 오자고 한 거야. 너도 그 편이 마음 편하지 않겠어? 예단으로 받으실 가방이요? 어, 저는 아직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좋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해도 되죠. 조금 당황한 저는 어머니 말에 저리 답을 했죠. 그 매장에서 가장 많이들 하는 가방은 1000만 원 돈. 분명 본인 가방만 원하시는 게 아닐 텐데 1000만 원짜리 가방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나저나 너는 회사 사장님 외동딸이라는 애가 명품 가방은 없는 거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제대로 된 게 어째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저는 명품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 소재 좋은 옷 입고 가방도 적당한 디자이너 브랜드 들면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라도 관심 좀 가져봐. 돈 많은 집 외동딸이 어느 정도 갖추고는 다녀야지. 어쨌든 오늘 너 나랑 와서 명품 고르는 안목은 생겼겠구나. 오늘 온 김에 너 혼수 해올 것까지 좀 보고 가는 게 어떻겠니? 저는 실제로 명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싸구려만 골라 입는 건 아니고 철마다 소재 좋은 옷으로 사 입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일 아까운 돈이 가로 세로 30cm도 안 되는 가방을 몇백만 원 주고 사는 짓이에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자기 만족이니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수백만 원을 가방을 사는데 쓰기보다는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차라리 좋은 일에 쓰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시모가 명품 매장에 저를 끌고 다닌 건 의외였어요. 결혼 준비에 간섭 안 하실 분이라는 남자친구 말과는 전혀 달랐죠. 그날 예비시모는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 건 물론 가정 가구 매장에서는 견적까지 받아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격만 말씀드려 볼게요. 수입 브랜드 가죽 소파였는데 소파 가격이 1,200만 원이더라고요. 아들이 34평짜리 아파트이니 거기에 맞춰야 한다나요? 지쳐서 돌아온 저는 남자친구에게 힘들었다고 말했다가 대판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뭐라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가 내 생각이랑 전혀 다른 의도로 백화점에 가자고 하신 점이 당황스럽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만 우리 엄마가 너네 집 잘 사는 거 알고 미리 혼수랑 예단 욕심 부리신다는 말로 들린다. 어머니가 너한테 해오라고 부담 주신 건 아니잖아.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고 왔으면 될 일이지. 나한테 굳이 이런 말해서 기분 상하게 해야 해? 자기 기분 상하게 하려고 말했겠어? 나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 같으면 우리 엄마가 만나자고 했는데 하루 종일 백화점 끌고 다니면서 명품백 예단으로 해오라고 하고 혼수 목록 견적서 내서 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연애만 할 때는 세상 잘 맞는 것 같던 사람이 자기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제 말에는 대뜸 기분 나쁜 기색을 하는 거 보고 결혼 준비하면서 싸운다는 게 이런 건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견례 날을 정하고 나서는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하셨는데 차마 제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는 남자친구 없이 저 혼자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저랑 둘이 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늘 본인이 궁금한 걸 속사포처럼 쉬지 않고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우리 아빠 회사가 어딘지 물어보시더니만 황당한 얘기도 하셨어요. 네 아버지 회사가 꽤나 크더라. 직원들도 엄청 많은 곳 같더구나. 네가 작은 회사라고 하길래 정말 그런가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찾아가 봤어. 저희 아빠 회사를요? 어머니 댁에서 멀지는 않은 곳이긴 한데 어찌하시고 가신 거예요? 아들이 알려줬지. 네가 회사 사장 딸이라는 거 못 믿어서 확인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고 싶었어. 혹시 아니?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네 아빠 회사 물려받을지. 너희는 아들이 없고 너 혼자 외동이니 아빠 회사를 이어받는 건 어려울 거 아니냐. 어머니는 설레발을 쳐도 아직 단단히 설레발을 치고 계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당에 아들이 우리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황당한 말은 회사 사장인 우리 아빠에 대해 회사 직원에게 물어봤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침 내가 회사를 둘러보는데 청소일하는 직원이 하나 있길래 물어봤지? 회사 사장 어떤 사람이냐고 말이야. 오해는 하지 말아라. 뒷조사하듯 물어본 건 절대 아니다. 네 아버지 좋은 사람인 거 알지만 그래도 제3자가 보는 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 기분 나빴던 게 사실이지만 내색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되물었죠. 그래서요, 어머니? 그 직원이 뭐라던가요? 회사 사장 어떤 사람이냐고 슬쩍 물었더니만 아주 한박 웃음을 짓더니 뭐라는 줄 아니? 글쎄, 자기 회사 사장은 절대 아랫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좋은 오너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다. 그 지역에서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더라. 내 아들이 이 회사 사장 사위 될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를 아주 간신히 참았다. 회사 환경 미화하는 직원이 그리 말할 정도면 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 맞는가 보구나. 아, 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우리 친정아빠가 확실히 사장님이신가도 궁금하셨나 보네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 이유도 있었지. 너도 알다시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속고 속이는 세상이냐? 뭐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니가 왜 우리 아빠 회사 근처까지 가서 저런 식으로 염탐했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생각보다 씀씀이가 평범하고 수수해서 정말 사장 딸이 맞는지 확인도 할 겸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맞는지도 확인할 겸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기분 나쁜 기색을 하니 뭐든 확실한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웃으시는 거 보고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청소일 하신다는 직원분이 아빠에 대해 좋은 말만 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회사 사장 칭찬하는 직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물어본 직원은 아빠를 좋게 말해줬다고 해서 그나마 어머니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이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결혼 준비하면서 찜찜했던 부분을 엄마나 아빠와 상의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부모님이 더 사람 보는 눈이나 경험이 많으실 테니 사소한 거라도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저 혼자 사귀고 넘긴 탓에 부모님이 겪지 않아도 될 모욕까지 겪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가기 전 가장 큰 관문인 상견례 날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부모님도 살다 살다 그 정도로 되먹지 못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두고두고 아직도 얘기하십니다. 저 역시 예비 시댁, 특히 시모가 그 정도로 속내를 감춘 속물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상견례 식사는 우리 아빠가 대접하시겠다고 신경 써서 장소도 선정했는데요. 아빠가 하필 일을 보고 오시는 바람에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시가 식구분들이 서둘러 나오셨는지 좀 일찍 도착하셨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별도로 예약한 룸에 들어서면서 엄마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바깥 양반이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런 날까지 일을 보느라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을 거예요. 엄마의 죄송하다는 인사말에 시부모님은 개의치 말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사 대표이신데 바쁘시겠죠. 괜찮으니 개의치 마세요. 우리 아빠가 바쁜 거 이해하신다길래 마음을 한시름 놓고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얼마 뒤 아빠가 도착하셨습니다. 아빠는 들어오시면서도 미안하다고 예비 시부모님들에게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제가 첫 만남부터 너무 결례를 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좀 서둘러 나와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우리 아들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 아빠들끼리 먼저 인사를 나누고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들어오시는 걸 처음 해보고서 뭔가 묘한 표정을 계속 지으시더라고요. 아빠 얼굴을 계속 빤히 쳐다보는가 싶었는데요. 아빠가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어머니는 계속 아빠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런 눈으로 아빠를 보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마치 뭔가 떠올랐다는 듯 이러시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왜 이리 아까부터 바깥사돈 얼굴이 낯익나 했네요. 이제 보니 제가 바깥사돈을 본 적이 있군요. 지금 보니 확실합니다.
본 적 있어요. 바깥 사돈은 정말 제가 기억 안 나십니까? 아, 엄마. 대체 장인어른을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그만하시고 우리 결혼 의논이나 하시자고요.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중요한 일이야. 예비 시모 말에 저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과 남자친구도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빠를 대체 어디서 봤길래 저리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했죠. 아빠는 놀라시면서 어머니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안사돈께서 오늘 말고 저를 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글쎄요. 저는 안사돈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어디서 저를 보셨을까요? 아빠는 예비시모를 다시금 쳐다보시며 기억을 떠올리려 하셨지만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빠와 구면이라고 말하고 나서부터 예비시모의 표정이며 말투가 뭐랄까요? 좀 사나워졌다고나 할까요? 냉랭한 표정이 되시더니만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긴 사돈이 저를 기억 못하실 만도 하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화장을 하고 차려입었으니 못 알아볼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그쪽을 아주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 건지 영문을 모르겠네요. 설마 우리한테 사기치시려는 겁니까? 그쪽 가족 사기단 뭐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말에 놀란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부모님은 영문을 몰라 놀라셨고 남자친구는 물론 아버님과 동생도 놀라서 어머님을 툭툭 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실례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우리 민호 상견례 망칠 일 있나?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가족들의 당황스러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는 본인 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어제 만난 것처럼 생생합니다. 이보세요, 사돈. 회사 사장이라고요? 딸을 우리 아들같이 회계사에 잘 사는 집에 그렇게 시집 보내고 싶으셨어요? 어디서 되지도 않은 거짓말로 우리 가족을 농락하시려고 합니까? 결혼까지 하고 나서 망했다고 하려고 했구먼요. 이제 딱 속셈을 알겠네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저를 언제 봤다는 것이며 사기라니요? 잘 사는 집에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내가 뭘 속였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놀라셨던 아빠도 시모의 무례한 말투에 점점 언성이 높아지셨습니다. 당연히 불쾌하셨고 우리 엄마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말 좀 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뭘 속여요? 결혼하고 나서 망했다고 할 이유가 없는걸요? 그러자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시더니만 끝까지 오리발이네.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까 그만들 해요. 그만들 해! 내가 얼마 전에 사돈 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갔습죠. 처음 갔을 때 내가 그 회사 사장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었는데 이래도 나 기억 안 난다고 하시렵니까? 참나, 속일 걸 속여야지. 청소일하는 양반이 사업을 한다고 속여요? 뭐요? 회사 사장이요? 나한테 웃으면서 회사 사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던 양반이 댁이잖아요. 이래도 계속 오리발 내밀 겁니까? 아, 이제야 기억나는구만요. 지금 보니 그렇네요. 그때 회사 사장 물어보던 아줌마가 그쪽이었군요. 참, 어찌 이런 황당한 일이. 내가 회사 주변 청소하고 있을 때 물어보신 분 맞죠? 그게 안사돈이었나요? 저는 오고 가는 대화만 듣고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우리 아빠가 회사 청소부인 줄 아셨던 겁니다. 안사돈은 무슨, 이제 내가 생각나나 보지요?
이보세요. 이런 식으로 속이면 오래 못 갈 거라는 거 모르셨나요? 청소일하면서 딸은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으셨나 본데 결혼은 끼리끼리 하는 겁니다. 주제를 알아야죠. 더 얘기 나눌 것도 없네요. 이 결혼은 무릅시다. 허허, 이거야 원. 내가 우리 내 회사 주변 매일 둘러보고 정돈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네. 나에 대해 묻길래 내 입으로 내 자랑하기 민망해서 그리 대답한 건데 허허 참. 예비 시모 말에 아빠는 황당한 듯 웃으며 혼잣말만 하실 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겉으로는 웃고 계셨지만 눈은 매서우셨죠. 이보세요. 회사 사장이 그런 식으로 작업복을 입고 있는다고요? 다 들통났는데 끝까지 이러시네. 아무튼 얘기는 끝난 걸로 합시다. 그러자 가만히 계시던 시부도 결국은 시모 말에 동조하며 이러시는 겁니다. 이 사람 말대로라면 우리로서는 참 황당한 일이네요. 정말 그 회사 대표라고 속이고 청소일하면서 따님을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려 한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고속감이죠. 혼인빙자 사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비 시부모님 말에 멘붕이 온 건 저뿐만이 아니라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셨고요. 그걸 보고 예비 시모는 우리가 속인 게 들통났기 때문인 줄로 착각하고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내가 우리 아들 얼굴 봐서 고소만은 안 할 테니까 깔끔하게 끝냅시다. 어쩐지 돈 많은 회사 사장 딸이라는 애가 명품 가방도 하나 없고 저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꾸밀 줄도 모르니 그때 알아봤어야 했네요. 돈이 있는 집 딸이라면 제가 혼수 목록 줄 때 그리 똥 씹은 얼굴은 하지 않았겠죠. 말해봤자 입 아프네요. 우리는 체할 것 같아서 식사는 못하겠으니 가족끼리 마음 편히 드시고 가세요. 남자친구는 뻔히 저를 알면서도 어머니 말을 듣고는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 저도 정이 떨어졌습니다. 수연아, 설마 우리 엄마 말 사실 아니지? 말 좀 해봐. 사람이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제발 말해줘, 어? 하지만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어머니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거 봐라. 내 말이 맞으니 뭐라 말을 못하잖니. 다들 일어나자. 이 결혼은 못해. 민우 너도 사람을 그냥 믿지 말고 똑똑히 확인을 했어야지. 괜히 엄마가 헛꿈까지 꾸게 만들어. 일어서 집에 가자. 그리고 수연이 너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얼쩡거리지 말어. 내가 청소부 딸한테 장가 보내려고 우리 아들 회계사 만든 거 아니다? 주제를 알라 이거야. 남자친구 엄마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상견례 장소를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친정아빠가 굳은 얼굴로 우리 가족도 나갈 채비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보다 먼저 나가려는 시모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보세요. 결혼은 그쪽에서 먼저 깨자고 했으니 후회는 없으시겠죠?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 이거나 보고 확인해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주제를 알라는 겁니까? 그런 속물근성으로 자식 장가 보내려는 본인이나 주제를 하세요. 나도 우리 딸은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 안 보낼 겁니다. 아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었어도 이건 아니지요. 아빠는 예비 시모에게 아빠 회사 직함이 박힌 명함을 건네고는 우리 엄마와 저를 데리고 그 집 가족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 명함을 뚫어지게 보는 예비 시모를 뒤로 하고 상견례장을 급히 나왔어요. 남자친구 소용없더라고요. 저를 쫓아 나오지도 않고 자기 엄마와 같이 우리 아빠 명함을 보면서 검색을 해보더군요. 그거 보면서 저 역시 완전히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순수하게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역시나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중소기업 대표 딸과 결혼한다는 스펙을 원했던 겁니다. 자기 엄마 말에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회사 이름과 우리 아빠 이름을 검색했을 거예요.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와 저를 데리고 나와 우리 식구 식사값만 계산했어요. 식당 주차장으로 나와서 차를 타려는데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팔을 확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우리 엄마가 단단히 실수하신 것 같은데 가지 말고 기다려줘. 장인 어른한테 사과할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놓지 못해? 왜? 갑자기 아빠 명함 보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제 알겠어? 근데 어쩌지? 이제는 내가 너네 집에 시집 가는 거 싫어졌거든? 자기 엄마가 오늘 우리 가족들 모욕한 거 나 절대 용서 못해. 자기 엄마 말대로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해. 자네 당장 우리 딸 놓아줘.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어머니가 본인 입으로 파혼하자고 한 거 아닌가? 장인어른 용서하세요. 우리 엄마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 입을 틀어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글쎄, 자네도 엄마 말이 맞는지 순간 혼란스러워했지 않나? 어쨌든 우리 결혼 무르기로 했으니 딴 말 안 했으면 하네. 그때 식당에서 조금 전 아빠 명함을 들여다보던 예비 시모와 시부가 다급히 나오더군요. 아마 명함으로 아빠 회사를 검색해보고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까지 한 듯 했어요. 회사 주변을 청소하던 우리 아빠가 청소부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는지 아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잠시만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가지 말고 잠시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요. 본인 입으로 사기 결혼이니 뭐니 파혼하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 사람 대하는 그댁 모습 보고 아니다 싶네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까는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도 그랬을 겁니다. 그 시간에 작업복 입고 청소하시니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요. 무례를 용서하세요. 아직 시간 있으니 들어가셔서 다시 얘기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시모는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아빠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빠는 마음을 정리하신 듯 했어요. 내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대개 아드님은 우리 딸이랑 만나지도 못했겠네요. 회사 사장은 양복만 입고 있어야 한답니까? 저는 사장이지만 직원들하고 똑같이 작업복 입고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옷을 입었든 청소 일을 하든 사람을 그리 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저는 기본 안 된 집에 우리 딸 안 보내요. 아시겠습니까? 이만하면 답이 되었겠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믿고 갑니다. 아들 단돌이나 잘하세요. 우리 딸한테 엉겨붙으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빠는 그 집 식구들에게 으름장을 놓으시고는 우리 가족을 태우고 출발해 버리셨습니다. 아빠의 고급 세단을 허망한 눈으로 바라보던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상견례가 엉망으로 끝나고 나서 저는 정식으로 그 집의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얼굴 볼 낯이 없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 말씀하시며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수연아, 천만 다행이지 않니 진짜? 그 집 못된 여자가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간 거야. 자기 딴에는 네 아빠가 진짜 회사 사장인지도 확인하고 속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거다. 근데 네 아빠를 청소부로 알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잖아. 이건 우리가 화낼 일이 아니고 완전 시트콤 같은 일 아니니? 너무 웃긴다, 응? 그러니까 너도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웃고 넘어가자. 더 좋은 남자 만나려고 이런 일 있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사실 상견례 전에 그 집 엄마랑 몇 번 만나면서 기분 나빴던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혼자 사귀고 말을 안 했어요. 그때 말했으면 엄마랑 아빠가 이런 수모 안 겪었어도 될 텐데.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기회 생기면 그때는 꼭 작은 일이라도 엄마 아빠랑 상의하자? 그럼 되는 거야. 큰 거 하나 배운 셈 치자. 응? 엄마는 그리 말씀하시면서 파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는 중이었는데 속물 같은 예전 남자친구 집에서는 쉽게 포기를 안 하긴 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 아침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길래 깜짝 놀라 나가봤더니만 그 인간이 엄마까지 데리고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장모님, 수연아, 엄마랑 정식으로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난번 일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어쩔 건지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무슨? 우리한테 앞날은 어딨어? 나는 마음 정리했으니 돌아가. 사죄를 하겠다나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는데 그럼 뭐 하나요? 우리 엄마가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현관 앞에 세워두고는 이러셨죠. 그대 무리한 행동에 대한 사과는 받을게요. 그럼 됐죠? 원래는 사과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도 모른 척하기 어려워서요. 그래도 결혼은 별개 문제예요. 우리 딸은 마음 정리했으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우리 박간 양반 지금 없으니 망정이지 있었으면 물벼락 맞고도 남아요. 얼른 돌아가요. 자네 얼른 엄마 모시고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게.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수연이도 저랑 다시 잘해보고 싶을 거예요.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지 부모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친구는 울상을 지으며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석과대죄라도 하겠다 했지만 엄마와 저는 헛웃음 한 번 웃고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과를 받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뺨을 한 대 후려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만 더 귀찮아질 듯해서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는 찾아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그때도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마음으로 우리 집 와서 한번 매달려 본 거라고 짐작합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헤어지긴 했습니다만 시모 될 뻔했던 그 아줌마가 얼마나 성미가 고약한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 어마무시한 협박 문자가 참 많이도 왔습니다. 우리 아들 내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는 꼴 절대 못 보니 나중에 보자는 둥 결혼 곱게 못할 거라는 둥 차마 여기서 말할 수도 없는 쌍욕까지 시전하셨는데요. 아빠가 나서서 고소한다고 노발대발하셨고 회사 고문 변호사가 전화 한번 했더니만 딱 끊기더라고요. 아마 돈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아빠 말로는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방법으로 상대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상견례 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시모는 끝까지 속 좋은 사람인 듯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헤어진 일은 마음 아프고 제 시간과 돈 버린 건 아깝지만 나의 미래를 구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 가족들부터 만나보고 결혼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결혼할 배우자의 부모며 가족도 결혼 결정하는 데는 아주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저 사람 보는 눈 없다고 너무 혼쭐 내지 말아주세요. 부모님 덕에 혜택 받고 산 만큼 지금은 남자나 결혼보다는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아빠처럼 주변에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봉사나 후원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결혼까지 거 늦게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떤가요? 무쇠의 불처럼 혼자서 가란 말도 있잖아요.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